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3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814명, 카나가와 382명, 사이타마 213명, 치바 236명, 오사카 258명, 아이치 158명, 효고 104명, 홋카이도 7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0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24만 2,05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24만 2,76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6명, 히로시마, 아이치에서 각각 5명, 교토, 홋카이도에서 각각 4명 등 총 3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3,57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585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81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1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1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9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50명으로 전체의 약 43%, 40대에서 50대는 총 256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6명 증가한 94명, 입원 환자는 51명 증가한 2,7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61,774명, 누적 사망자 수는 63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가운데 이날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의 지사는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을 받은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검토를 서두를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の発出も視野に入るような危機的な状況になっていること、こうした危機感を共有をいたしました。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의 지사와 약 3시간 동안 접견한 니시무라 담당상은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검토를 서두를 생각을 밝혔습니다. 한편 니시무라 담당상은 즉시 실행해야만 하는 조치로서 각 지사들에게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대한 주류의 제공은 오후 7시, 영업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단축 요청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응한 점포에는 국가로서 지원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또 니시무라 씨는 1도 사면에 대한 오후 8시 이후에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를 요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긴급사태 선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쿄는 지난달 31일 신규 감염자 수가 1,300명을 넘어 온도감이 바뀌었으며 즉시 사람의 이동을 억제하는 등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점이 되는 것은 이러한 요청에 정부가 선언을 할지, 선언을 할 경우에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입니다. 작년 4월 긴급사태의 경우 외출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식량 및 생필품 등의 사재기가 문제시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선언할 경우 일정한 주지기간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선언의 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에 요청한 수도권 1도 사면만일지 그 외 지자체로도 확대할 것인지 휴업의 요청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도쿄도의 간부에 따르면 실제 선언이 발령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낼지 미리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에 불가결한 업종이나 업태만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나 막차 시간 앞당기기, 이벤트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신중하였지만 최근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발령된다면 지역 한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령한다면 언제부터인지 등 예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로서는 최후 수단인 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기 전에 모든 수단은 다 할 방침으로 구체적으로는 우선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니시무라 담당상과 지자체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회의 멤버는 이젠 긴급사태 선언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경제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선언을 발령하여 감염을 억제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가 총리는 4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새해 첫 신사의 참배.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정부가 참배객의 분산을 호소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전국 주요 신사의 인파는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오후 1시의 인파는 지난해 1일 같은 시간에 비해 도쿄 메이지 신궁에서 78.2%, 아사쿠사에서 62.1% 감소하였습니다.
또 오사카의 스미요시 타이샤에서는 67.7%,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타이샤에서는 73.1%, 후쿠오카의 다자이오 천만궁에서는 8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새해 첫 참배의 분산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전국 10곳에서 모두 약 60% 이상의 큰 폭으로 인파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날 도쿄의 주요역에서의 인파도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시점의 시부야역 주변의 인파는 지난해 같은 시간보다 3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사쿠사역 주변에서는 45.7%, 신주쿠역 주변에서는 44.6%, 아키하바라역 주변에서는 42.6%, 이케부쿠로역 주변에서는 34.5%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오다이바에서도 47.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도쿄 주요 각지에서 인파가 30에서 40%가량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성은 2035년 원격지에서 조작하는 무인 전투기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투기에서는 일본이 수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인기가 주도하는 드론전에 대처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방위성은 이 무인기의 활용을 3가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별적 원격 조작, 두 번째는 유인기가 복수의 무인기를 동시에 움직이는 티밍, 세 번째는 무인기 편대가 자율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형 무기는 고도의 AI 기술이 요구되며 방위성은 이러한 기술을 2035년까지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스바루, 미쓰비시 중공업과 전기 등 일본 기업이 기술의 연구에 참여하며 미국과 영국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는 조종사 탑승 공간이 필요 없어 기체를 소형화하기 쉽습니다. 또 설계가 쉬워지고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는 이점도 있으나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순간적 대응 수단을 결정하는 AI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본을 포함한 각국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배치는 방위력 강화에 따른 전쟁의 억지로 이어지는 한편 전투기의 진입장벽이 내려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 1등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천인계획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연구자 44명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중국군 관련 대학에서 강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인된 44명의 연구자 중 천인계획에 참여나 표창을 받은 등 관여를 인정한 연구자는 24명이었으며 이 밖에 대학의 홈페이지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관여를 밝힌 연구자도 20명 확인되었습니다. 또 중국군 관련해 국방 7교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 있었습니다. 그중 무기과학의 최고 연구기관으로 불리는 베이징 이공대학에서 4명이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을 연구 및 지도하고 있었으며 대량 살상 무기인 미사일 개발 혐의가 있는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에서도 4명의 일본인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천인계획에 참여한 이유로는 많은 연구비 보증과 매력적인 연구 환경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천인계획에 대해 미국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감시나 규제, 기술 유출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정액 이상 자금을 받은 연구자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는 동부처의 예산을 사용하는 기업, 대학 등의 관계자가 외국의 인재 유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현재 정부의 규제가 없어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연내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 자금이 투입된 연구를 대상으로 해외 인재 유치 프로젝트에 참여나 외국 자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올해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터널 끝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개최에 희망을 담았습니다. Tokyo is still the best prepared Olympic city ever. We all will live unforgettable days. 바흐 회장은 이날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메시지를 발표하고 일본의 운영체제에 감사의 말밖에 없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회 실시에 의문도 제기되는 가운데 바흐 회장은 터널 끝의 빛이라는 개최를 위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또 코로나 시국을 통해 단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곤란도 찬스로 바꿀 수 있다라며 협력을 호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침체된 일본 경제가 올해 회복되지만 내년 전반에는 감염 확대 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정부의 전망 실현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사단법인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정리한 민간 이코노미스트 35명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올해인 2020년도는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마이너스 5.37%로 떨어지는 한편 새해에는 플러스 3.42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제약이 서서히 완화되어 개인 소비가 좋아지고 중국용 전자부품이나 미국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도 확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측되고 있는 성장률은 비교 가능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나 정부의 전망이 4.0%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해 내년인 2022년의 전반에는 경제가 감염 확대 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정부의 전망 실현은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활동의 양립을 도모하여 일본 경제가 회복 궤도로 진입이 가능할지 정부는 계속 어려운 판단을 재촉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